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볍고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야 했던 LP부터 시작해 늘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던 카세트 테이프, 갑자기 깔끔한 음질이 어색해 잠깐만 스쳐 지나갔던 CD, 그리고 MP3 플레이어를 지나 이제는 웹을 통해 너튜브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접속만으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젠 기계가 없어서 들을 수 없지만 저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처럼 쉽게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구할 수 없던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DJ가 제가 원하는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면 숨죽이고 녹음 버튼을 누르곤 했죠. 직접 여러 곡을 더블데크로 녹음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카세트 테이프의 단점이자 장점은 곡을 골라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B면 마지막 곡까지 다 듣게 된다는 거였죠. 지금처럼 선택해서 골라 듣는 것과 달리 하나의 앨범을 오롯이 들을 수 있어 저는 카세트 테이프가 가진 존중의 방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당신의 하루 구석구석은 존중받고 있나요? 그렇게 소중히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 믿으며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평온한 아침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서 가볍게 산책 나가려다 애타게 꼬리치는 구 하나의 눈빛에 웃으며 손짓을 하네. 같이 나가자. 내가 바라고 바라던 날들 아무런 근심 없는 하루 매일매일 보거제 같은 날이면 좋겠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의 시작. 부서지는 햇살이 떠다니는 바닷가 작은 카페에선 너와 같이 부르던 그 노래가 흐르고 어느새 우린 또 함께 따라 부르네. 내가 바라고 바라던 날들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 내일도 또 오늘 같은 날이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하루. 너와 함께 한 모든 날들이 나에겐 마치 꿈만 같아. 너도 같은 마음이라면 참 좋겠단 생각에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 이상순님의 가장 최근 곡인데 이 곡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즐겨보는 너튜브 중에 하나가 그 유느님께서 진행하시는 뜬뜬이라는 그 떠들어 제껴볼게요 하는 그 프로그램, 수다 프로그램이니까 할구나. 그 프로그램 제가 그 즐겨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순님하고 이 절친이신 정재영님하고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경음악 같은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곡 자세히 들어보시면 가사가 일단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윤종신님의 노래도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창한 워딩보다 되게 생활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일상을 발굴하는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분이 저는 윤종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상순님의 완벽한 하루라는 이 곡도 그런 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이 이상순님하고 이효리님이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사실 저는 제주에 계실 때 그 두 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서울로 올라오신 이유가 어쨌든 두 분 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잘 하고 싶어서 제주 생활이 아쉽지만 접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두 분 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많은 좋은 곡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리고 다시 어떻게 제외하실 수는 없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그냥 아티스트 이상수님도 좋아하지만 예, 워낙 롤러코스터의 음악을 자양분 삼아 20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서. 실제로 조원선님은 지금 제주에 계시거든요.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완치하시고 제주에서 그 좀 약간 고급형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제주에 계셨는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회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비가 일요일부터 왔죠. 저희가 지금 8월 4일 월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열기도 많이 내렸고 정말 또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폭염 경보도 없어지고, 예, 아까 아침에 이제 방송국 오기 전에 동네 고양이들 이제 밥 조공하러 갔다 왔는데 고양이들도 한결도 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래도 좀 비가 적당히 왔는데 안타깝게도 남부 지역에 지금 엄청난 폭우가 와서 진짜 너무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미 지난번 폭염 전에 있었던 폭우 때에도 남부 지역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제 남쪽에 계시는 분들, 호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참에 안부 전화나 연락 한 번씩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디 피해가 좀 적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후원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좀 더 보다 원활하고 그리고 제대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좀 후원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주부터 그 옥천고등학교에서 아주 멋진 두 학생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방송국 인턴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첫 출근이셨는데 딱 이제 제가 녹음 끝나고 나갔다고 계셔가지고 잠깐 이제 저랑 우리 전 프로그램 맡으셨던 비누 PD님이랑 넷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랑 비누 PD님은 또 대학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여가지고, 그리고 오셨던 두 분은 방송을 좀 해보고 전공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그냥 짧게 이제 이런저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 좀 들려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각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설립된 이유가 각 지역의 이야기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중파 방송국에서 다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걸 좀 더 각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고 재밌게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방송국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옥천 FM은 또 충청권 유일하게 있는 공동체 라디오이긴 합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뭐 돈 좀 있고 세우고 싶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절차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우리 옥천이 유일합니다. 우리 OBN 5분이 유일하니까 이런 방송국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우리 지금 인턴으로 와 있는 옥천고등학교 그리고 평소에 또 녹음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옥천중학교 여중이라던가 이게 학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더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기 후원도 가능하지만 일시 후원도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천 FM 뭐 방송국 SNS 땡이버 블로그나 뭐 땡스타그램 이런 데 공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 방송국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걱정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께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이번 달은 첫째 주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올해 6월에 출판사 방이 펴내고 김재현 작가님이 쓰신 여행 에세이 I am a young rider를 함께 읽고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I am young rider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 젊은 좀 타는 사람이야. 나 젊은 사람이야.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젊은 사람은 내가 젊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안 젊다는 얘기죠. 저도 제가 젊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젊다는 소리 안 한 지는 저는 원래부터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젊다, 청춘 이런 워딩들은 좋아하는데 그런 워딩들을 제가 먼저 뱉어볼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기촌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 나이면 젊어. 하고 싶은 거 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걸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 얘기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일단 책 소개,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표지 소개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짜잔, 우와, 막 미국의 어떤 한 배경에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탁 세워두고 그 배경으로 이 작은 태극기를 자신 있게 딱 들고 뭐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제목 I'm a young rider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 이 구석에 이렇게 보시면 이 책의 부제라고 볼 수 있는 국수 팔고 페달 밟아 LA에서 뉴욕까지라는 이 부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니까 어떤 얘기겠다라는 게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책의 겉표지를 짠 벗기면 이 속표지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속표지는 이렇게 흑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이 찍으신 이제 사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치 약간 사막 같은 끝이 안 보이는 영화 와일드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에 자전거 한 대가 오롯이 서 있는 장면 이렇게 흑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 같던 길을 달려오셨던 작가님이 이 회상을 한 책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딱 한 장면을 잘 담고 있는 게 이 속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우선은 이 출판사 방이 이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도전 여행 프로젝트 I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출판사 방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이제 도전하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IM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극명하게 다른 도전의 조각을 모아 여행을 통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선명하게 담아낼 프로젝트 IM이 당신에게 전할 이야기는 아름답고 무용할 것이며 더불어 맹목적인 낭만을 읊조릴 것입니다. IM을 통해 어디로든 다시 떠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Here I'm here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 시리즈의 첫 책이고 지금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거로는 두 번째 책이 On Aurora Hunter. 그러니까 아로라를 찍으러 다니는 분을
인터뷰하신 걸까요? 에세이를 담는 걸까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설명해 드리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티베트 여행을 떠나는 듯 고난의 역치를 갱신하는 여정을 즐겼던 이 김지연 작가님이 지난해 이제 말에 저는 이거를 작가님 그 땡스타그램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이 여행하시는 걸. 이 자전거로 미대륙을 횡단하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배드버그에 물리기 그랜드슬램 달성, 자전거 타이어가 수없이 펑크나는 고난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도태와 낙오가 흩뿌려진 절망의 바닥을 박차고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굴렸던 여행은 성취의 증거로 남았다. 자전거 길을 따라 수놓아진 활자가 거친 숨소리와 짙은 땀내음과 갈라지는 갈증과 터지듯한 허벅지와 같은 청년의 어떤 것을 연상케 한다. 이 자전거에 페달을 굴리는 역행이 중년에서 청년으로 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65일의 시간, 6,680km의 거리로 역행의 시간을 향해 순행하는 길로 안내한다. 두려움이 두려워 뭔가를 시도하는 마음이 움츠러든 당신이 이 길에서 조금 슬퍼하고 많이 기뻐하면 좋겠다. 라고 출판사 책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책 여기 날개의 작가님 소개를 읽어드리면 1971년 3월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012년 2월 제주도에 입도해 그해 5월에 섬의 서쪽 끝 고산에 제주 돈배 막국수를 개업했고 13년째 한자리에서 영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제주 여행의 비수기로 여겨지는 11월, 12월 2달 동안 이 막국수를 팔아 번 돈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티베트 여행을 떠나는 등 전 세계 대륙에 발자국을 남기는 막국수 팔아 세계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뭐 티벳이든 다른 곳을 다니시면서 이 소위 말하는 좀 길게 다니는 여행들에 대해서 구력이 있으신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으로 라이딩 여행을 가실 생각을 하시지. 저는 사실 책 읽으면서 나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이러면서 못할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아마 나는 이런 시도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책 이야기는 조금 더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막국수 집이 있는 곳이 제주도 고산이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작가님이 한참 미국 여행을 다니실 때 우리 이제 전 프로그램 담당이셨고 지금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맡고 계시는 비누 PD님이 제주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고산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아버님 고향이시더라고요. 이 고산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번에 책 소개하면서 우리 비누 PD님께 신청곡과 이 고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는 제주 서부 끝자락 바닷가 마을로 드넓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선사 유적들이 다수 발굴될 만큼 덜 손대어진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 이제 입도를 하셔서 그 뒤로 쭉 이제 한 곳에서 계속 그 영업을 하고 계신댔잖아요. 이렇게 이제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을 이런 고산이라는 곳에 계시는 거고 나머지 2개월은 이곳을 오롯이 떠나서 이제 해외에 여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누 PD님께 이 고산을 떠올리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 부탁드렸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페퍼톤스의 해안도로라는 곡입니다. 페퍼톤스 멤버들이 직접 부른 곡은 아니고 페퍼톤스가 작곡을 하고 작사 작곡을 하고 보컬리스트 현민님 그 여성 아티스트인데 현민님이 부르신 곡이에요. 저도 이 노래를 여행 다니고 아니면 뭐 장거리 좀 이동해야 되고 이럴 때 이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골라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제주 관광에서 자전거 여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산리와 인접한 한림부터 세화, 애월까지 제주의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도로가 잘 조성돼 있거든요. 자전거 여행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홍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주도의 풍경들 떠올리시면서 그러면 우리 비누 PD님이 신청해 주신 페퍼톤스의 해안도로 듣고 오겠습니다. Oh, I can see this really
예, 우리 비누 PD님, 제주 출신인 비누 PD님이 골라주신 페퍼톤스의 해안도로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책에 사진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프롤로그가 이제 미국으로 이런 라이딩 여행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이 막 말렸고 떠나기 전에 이야기 간단히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께서는 여기 이 사진이 딱 보이죠? 우리 그 김재현 작가님이 아마 출발하던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미국 자전거 횡단 이렇게 다 큰 현수막을 딱 From Los Angeles to New York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멋진 현수막 펼치고 환하게 웃고 계신. 네, 여기 사진 넘겨보시면 아는데 이 살이 쪽쪽쪽 빠집니다. 갈수록. 보면 2025년 1월 10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뒤에 가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출발하기 전에 굉장히 희망차고 야망 넘쳤던 작가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이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실제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작가님 만약 실제로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책 보시면 이 해맑은 부푼 표정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왜 이 사진이 약간 좀 보면서 웃었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귀촌을 하고 고양이들을 이제 집이나 동네에서 이제 돌보다 보니까 여행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이전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작가님처럼 길게 여행은 못 가도 저는 이렇게 후딱후딱 이렇게 그냥 가까운데 이게 당일치기 이런 식으로 좀 잘 가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뭐 편하게 관광지만 보고 오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대체로 또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좀 일종의 모험을 한단 말이죠. 그 모험이라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변수들과 부딪히는 거고, 실제로 이 책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과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정말 내 몸을 믿고 내 자전거를 믿고 소위 말해서 진짜 생으로 진짜 달려서 이겨내기도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하나하나 이겨나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렇게 모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김재현 작가님의 이런 이 해맑은 웃음이 예전에 저를 떠올리게 해서 전 솔직히 빵 터졌어요. 그냥 그 빵 터졌다는 게 그냥 과거의 내가 생각이 나서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책 중에 한 문구를 한 챕터를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안장 위 인생입니다. 사실 나는 내리막길이 가장 무섭다. 이유는 내려간 만큼 페달을 밟아서 올라와야 하니까. 항상 평평한 길을 달리면 좋으련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길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살면서 평생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살면서 무탈하게 평평하고 편하게 살면 좋으련만 그런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안장에 앉아 달리는 것과 삶이라는 여정을 여행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오늘 하루도 나는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그리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수없이 지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포장도로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 좋은지도 모르고 아주 좋은 길에서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길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뭐 인생이 꼭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안장에 앉아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재현 작가님께 여쭤본 질문과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책 제목이 I am young rider잖아요. 이 출판사에 이제 I am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의 이제 첫 책이었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근간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하고 싶지만 선뜻 겁이 많아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들여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책 제목은 원래 I'm here로 하고 싶었으나
출판사에서 제목에서 주는 메시지가 애매하고 약하다고 I am a young rider로 하면 더 낫겠다고 해서 제 나이를 중년에서 청년으로 역행하는 I am a young rider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출판사 책 속에서도 있지만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는 역행, 그러니까 이 역행은 힘력자입니다. 힘을 써서 가는 그 과정이 중년에서 청년으로 역행, 시간을 되돌리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Young Rider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이제 오래 살았던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옥천으로 귀촌해서 이제 살고 있지만, 오래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할 때에는 큰 결심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번 해보지 뭐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옥천에 평생 살겠다고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도시를 벗어나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천으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제주로 입도를 하셨는데, 이 제주로 입도에 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그리고 비수기인 이제 겨울에는 여행을 매년 떠나고 계신데요. 이 삶은 머문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산에서의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꼬박 장사를 하는 기간, 그리고 떠남 11월과 12월 동안 이 제주를 떠나 있는 그 시간,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실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이 여행인 것 같은데, 이런 삶의 리듬을 유지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년 여행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2017년에 2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계란 삶은 물에 손에 화상을 입어서 한 달간 일을 못했고, 2달을 육수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50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때 마인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 다짐하기를 조금만 벌어서 조금만 쓰자. 집, 땅, 차를 포기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60살이 넘으면 해야지 생각했던 목표를 47살부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11월, 12월은 저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 여행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 곳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보다는 주로 종과 횡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종단 여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륙 여행이라 치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남아에서 남아공에서 마치는 종단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여행, 산티아고 길, 중앙아시안에서 출발해서 우르무치 티벳, 남미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종과 횡을 여행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과 횡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 여행을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과 횡으로 다니는 스타일보다는 한 군데에 차라리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그곳에 뭐 골목을 본다거나, 이 사람들이 평소 때 무엇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유명한 유적지 이런 거 가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가면 뭐 어디 가봐야 돼 막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저는 기준이 그런 면에서 좀 프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일본은 제가 2번 가봤는데 다 저 혼자 간 게 아니었고 일이나 아니면 저 일터에서 이제 짜여진 스케줄로 갔었기 때문에 혼자 가진 않았지만 좀 몇 시간이라도 시간 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꼭 가봐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아사쿠사를 절을 가면 아사쿠사 주변에 또 뭘 보러 가기보다는 아사쿠사 주변에 그냥 일반 주택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곳을 걸어보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여기는 좀 약간 건물이 제주도 같은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보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뭐 가장 좀 백반에 가까운 식당을 물어봐서 가거든요. 요즘 뭐 번역기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여기 로컬은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구나. 요런 간을 즐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편이라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좀 여행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되게 도전적이신 분이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번에 다녀오셨던 여행 이야기도 뭐 책이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 같은 요즘 매체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골라주신 두 곡 중에 한 곡 듣고 올게요. 사이먼 앤 가펑컬의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영화 졸업 엔딩곡이기도 하죠. 저희 방송에서는 예전에 틀었던 곡인데 저도 사이먼 앤 가펑컬 되게 좋아합니다. 이 골라주신 이유는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셔서 이 골라주셨다고 하는데요. 뭐랄까? 그 뒤에 들려드린 곡도 그렇고 두 곡 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정서들과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양한 정서들이 이 책에 남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은 아까 그 속표지에 나와 있는 우리 끝없는 그 길을 갈 때 느낌 있잖아요. 이 사진 이것처럼 이런 곳을 갈 때 뭔가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들으면 좋은 곡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이 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여행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했을 때 이 곡이 어떤 장면과 어울릴 것 같은지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골라준 첫 곡 사이먼 앤 가펑컬의 The Sound of Silence 2013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I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s said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ed sounds of silence. 김지현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2013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읽고 한번
책 소개를 이어갈까 하는데 제목이 행복 끝에 고생 온다. 보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면 차라리 나은데 이 제목처럼 행복 끝에 고생 올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이 제목 읽으면서 허허 하면서 이제 제가 읽었었는데 그러면 한번 요건 조금 깁니다. 긴데도 여러분들이 이 여행이라는 어떤 여정과 매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쭉 다 읽어볼게요. 드디어 텍사스주를 뒤로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입성했다. 오늘 지나는 구간 중 앞으로 200km 구간은 야생동물 구역 지역이란다. 어제 오면서 3m 정도로 보이는 악어의 머리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는지 몸통만 갓길에 있어서 놀랐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야생동물 보호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니 겁도 나고 기대도 되었다. 이 구간은 지나가는 차량이 1시간에 10대쯤 될 정도로 적었다. 어제 목이 잘려나간 악어를 보고 나서 혹시나 악어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내 엉덩이를 물어뜯을까 걱정됐다. 도로를 중앙으로 왼쪽은 습지 그리고 오른쪽은 멕시코만 바다이다 보니 거북이가 도로에 진입해서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 보았다. 혹시나 차에 치여서 로드킬을 당할까봐 거북이를 발로 슬슬 밀어서 다시 갓길 밖으로 보내주었다. 길을 가다 보니 새끼로 보이는 악어가 습지 여러 마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가로이 햇볕을 쬐면서 움직임 없이 고정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들었다. 설마 악어가 도로에 나오는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계속 전진하는데 거북이는 또 왜 이렇게 도로에 많이 있는지 봤더니 이 도로는 섬으로 생긴 습지를 반으로 갈라 만든 거였다. 그러니 야생동물들은 도로를 나와서 길 건너편 습지로 이동하려 하고 차량은 지나가다가 모르고 치고 지나가고 야생동물이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까지는 모텔이나 호텔이 이용했지만 앞으로의 구간은 RV 캠프뿐이었다. 여기에서 이 RV는 Recreational Vehicle, 그래서 보통 북미에서 이 캠핑카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소가 캠핑카인가 봐요. 그래, 오늘은 새로운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보자. 마음먹고 계속 직진하며 캠프 사이트를 찾았는데 눈에 띄는 곳이 여럿 있었지만 운영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라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 순간 절망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모르니 사이트 가입부터 예약까지 과정을 진행하는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번역기를 이용했지만 예약 상태와 날짜와 인원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스탑, 또 스탑. 그래서 깨끗하게 온라인 예약은 포기하고 나의 필살기인 이 들이대비 전법을 구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은 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RV 캠프 숙소를 구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주인 할머니에게 잘 쉬고 간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환대에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려고 2층 테라스에 올라갔다. 할머니께서 나한테 한 말은 Take care safely 였다.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난 웃으면서 No worries, I'm strong 라고 인사한 뒤 내려와서 자전거에 올라타 숙소에 나오다가 뒤돌아보니 할머니께서 2층 테라스에서 손을 흔드시며 큰 소리로 Take care 를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순간 원주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나한테 하신 말씀과 똑같았다. 표정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어제 오후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 지금은 비성수기라 RV 캠프 오너들이 거의 다 도시로 나가고 비대면으로만 영업을 했으며 당일 예약은 받지 않기 때문. 할 수 없이 나의 주특기인 아무나 붙잡고 들이대기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길가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정비서 삼촌에게 사정이 얘기하니 저 멀리 있는 2층 집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보란다. 결국은 성공! 체크인하고 짐을 푸는데 할머니께서 새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주신단다. 그러면서 새우를 찜기에 넣고 15분 후에 먹으면 된다고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실 때는 맥주 2병, 음료수 2병, 그리고 스낵 1개를 놓고 가셨다. 반값도 엄청 싸게 받으셨는데 음식에 맥주까지. 거기다가 옆 캠프 사이트로부터 스테이크와 감자를 얻어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다. 3일 전에 갤버스턴에서 먹은 스테이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푸짐했고
고기도 두껍고 맛있었다. 행복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잠잘 곳 있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하며 캠핑카 침대에 몸을 이었다. 하지만 나의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요 며칠은 모든 게 다 완벽할 정도로 좋았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마냥 좋을 수는 없는 법. 아침에 주인 할머니와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근데 요 며칠을 너무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서 긴장감이 떨어졌는지 다음날 코스를 지도로 정확히 검색하고 또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확인도 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아침에 2시간을 가다 보니 길이 없어지고 바다가 나왔다. 자세히 보니 페리를 이용해 건너야 되는데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이라 페리는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성수기 시즌에만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다시 되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180km 이상을 가야만 했다. 그 순간 너무 방심했구나 하며 한탄하고 있는데 이곳에 낚시를 하러 온 미국인 친구 3명이 나의 사정을 듣고 오늘 출발 지점까지 데려다 준단다. 원점으로 돌아와 미국 친구들과 헤어지고 다시 출발을 했다. 그리고 2시간 가다가 자전거 뒷바퀴가 펑크 났다. 사실 펑크가 나도 진작에 났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잠잠해서 오히려 불안했었지. 결국 미국 횡단 일정이 이틀 더 늘어난 셈. 앞으로 더 가도 모자랄 판에 후진하는 하루가 된 것이다. 앞으로 후진은 없다. 기쁘나 좋으나 나쁘나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닮은 여행이라는 게 이렇죠. 고생 끝에 낙도 오고 행복 끝에 고생도 옵니다. 이 뒤로도 계속 행복도 있고 고생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작가님께 여쭤본 또 질문 이어가 볼게요. 책 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는 책에 담지 못했지만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편하게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책에서 꼭 쓰고 싶었는데 나중에 빠진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 내서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참사가 있었던 그날 저녁 미국은 28일이었습니다. 그때 메릴랜드주 한인회 회장님 찬스로 미국 서부리그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본인이 선물로 VIP 티켓이 있다며 전용 관중석으로 갔는데 이 V석은 모든 주류와 음식이 무료였습니다. 그때 내가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관중석에서 떨어진 생수병을 발로 밟았는데 그만 제 앞쪽 좌석에서 응원하고 계신 백인 할아버지 등짝에 생수병이 날아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엄청 쌀벌했는데 제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생수병을 밟아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백인 할아버지는 지금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어서 화가 났는데 지금 보니 네가 더 킥을 잘하는 것 같다며 네가 빨리 경기장으로 나가서 선수를 뛰라고 말해서 순식간에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놈이 나한테 생수병을 던졌냐면 싸움이 날 수도 있었는데 그 백인 할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본인과 유머와 재치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책에 넣고 싶었는데 이날이 이 당시 무안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었던 날이고 해서 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면 로컬 분들의 어떤 특유의 위트, 유머라는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굳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적인 걸 통해서 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읽으면서 나라면 이런 고생 안 해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작가님처럼 미국 라이딩 여행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라고 여쭤봤더니 만약에 저처럼 미국 종단을 계획하신 라이더가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 종단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국에 와서 자전거를 타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꼭 LA에서 뉴욕까지 가야겠다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 안장에서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으며 그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이 말이 좋았어요. 자전거 안장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으며 그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삶이 있을 뿐이다. 라는 워딩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를 비우는 것도 진짜 막 우리 집 고양이들 잘 있나, 동네 고양이들 잘 있나, 날 찾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타지에서 밤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은 타지에 가서 잠을 웬만하면 안 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돈이 얼마 없더라도 그냥 무작정 떠났던 여행의 순간들이 떠올라서 이 제목이 I'm young rider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젊었을 때 청춘의 시절 그때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김재현 작가님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또 기부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라이딩을 하시면서 뭐 기금을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곳에 기부를 또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팔리면 또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여기 또 워낙 사진도 또 올컬러거든요. 여러분들 한 권쯤 집에서 갖고 계시면서 또 특히 이제 라이딩 하시거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간 I'm a young rider 여러분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이 출판사 방에서 연달아 내신다고 하는 이 I'm 시리즈도 많이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18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곡은 김재현 작가님이 골라주신 신청곡 2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뭐 이 곡은 뭐 시대를 떠나서 전 세대에서 뭐 많이들 레전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도착해서 여기저기 재즈바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녔는데 제가 째알못이라 그러니까 이제 재즈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째알못이라 바에서 나오는 음악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숙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흑인 여성이 길가에서 버스킹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라면서 이 What a Wonderful World를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들려드리려고 원래 준비했던 신곡 연달아 들려드릴 텐데 신승우님의 8월 2일에 발매된 신곡 러닝머신이라는 곡 들려드릴 거예요. 러닝머신과 이 영 라이더가 또 연결이 되지 않나요? 공교롭게도 이 곡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이 I'm Young Rider를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OST로 이 신승우님의 러닝머신이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승우님의 이 곡에 뚜파뚜파라는 리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 이렇게 뚜파뚜파 따라 부르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예산으로 만든 뮤직비디오가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18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케오키 안녕.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yeah. 나는 지금 뛰고 있다. 아니 도망치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에게서 망치고 싶지 않아. 너는 내가 없어야 완벽하지. 뚜두뚜뚜 발을 차본다. 항상 꿈꿨더니 평생 너를 보고 너를 쓰고 너를 찍느니 항상 꿈꾸느니 다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치료받느니 나 같은 놈의 꿈 따위 접어 날리자 종이 비행기. 너는 나의 사랑을 지켜주고 나쁜 놈 다 죽일 거야. 가짜 피와 가짜 칼 가짜 총 그리고 진짜 죽음으로 이야기와 빛과 어둠. 그래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다 이때도 아니 있어서 도망친다. 근데 지금 러닝머신이 으아 너무 좋다. 나는 뛰어봤자 HR이구나. 내 사랑이 영원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야기. 나는 또 생각해버렸다. 유리랑 철수가 잘 지내는 이야기. 3년 안에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해결. 우리 엄마 갑자기 마피아랑 국토대장정. 콤마가 느낌표로 진화. 우리 애들 너네 애들 싹 다 건강하고 좌골신경통이 전부 사라졌죠. 선생님들 스위치 끄고 10시간 동안 숙면. 이번 달부터 후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 신청. 다명이의 자아실현 구원이 흐르는 인기가요. 뉴턴의 사과 그 새끼 사과. 작품에 말고 사람들에게 사과. 1분 이상 나를 안아주지마. 내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지마. 나 때문에 영화가 더 좋아졌다고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마. 앞으로도 가끔씩 나는 이렇게 팡팡 달릴게. 너의 극장 안에 트랙을 만들